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편의 네 번째 조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촌구맥이 침이 약하면 이거는 말이 되죠. 그죠? 그런데 침즉 주골하고 약즉 주근하니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를 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침즉 주근하고 약즉 주골 하면은 틀립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고를 뭐냐면은 침즉 신이 되고 약즉 간이 된다. 이건 다 오행 배속에 우리가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간주근하고 신장은 골을 주관하니까. 근데 이게 금계요략의 조문을 보면은 이건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비판을 못 했던 거예요, 그동안. 예, 비판을 못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불인견이라 그래요. 목불인견.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글 자체가. 예. 이거는 그냥 정말로 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중경서에 어디 이런 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금계요략이 왜 중경의 잡병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상고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상고주의. 상고하면서 옛 것을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위탁한 이 나쁜 버릇. 예, 위탁하는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전부 다 위탁 문자라는 거예요. 위탁. 이거는 거짓글이죠.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침이 약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다소 병증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약간 이렇게 병세가 급박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양성적인 열성적인 질환보다는 한성적인 질환일 수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다 떡 갖다가 골하고 근을 집어넣고 간하고 신하고 간을 이렇게 딱 갖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 땀을 흘리는데 물에 들어가서 마치 수가 힘을 상하게 하면 역절에 모든 관절에 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역절이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요건 저에 대한 제가 이 글에 대한 해석이지만 저도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그 기준 가지고 계속 울거먹는 거죠. 예. 몇 가지 기준 가지고 울거먹는 거예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한번 중경의 필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다. 자, 나타나는 증상을 직술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요체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한태지 글에서 기사자는 필재기요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 이를 기록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체를 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를 기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요체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무심결 해석을 했는데 제 후배 허기 원장님이 그거보다는 이를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요체를 듣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다. 원래의 뜻이다. 그러는데 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술 나타나는 증상 제가 아주 이 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견병지원에서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죠. 견증 나타나는 증상 이거는 근거잖아요. 증상을 바로 기술하는 가운데에도 요체
요체를 제기했다. 이게 요체가 뭐냐? 예,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중경이 직수라는 가운데 그 요체를 제기했다 그러는데 그 요체가 뭐냐?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병언을 알게 하니 이것이 이른바 근거주의라는 거죠. 요체가 뭐죠? 표리 개념, 한열 개념, 허실 개념, 병독의 개념,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병언이라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조문 같은 것은 과연 어떠한가? 경강부회죠. 예. 여러분도 보시면 다 알잖아요. 저게 말이 돼요? 그런데 왜 반론을 못했느냐?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예, 노예근성. 잘못된 거죠. 예. 조문의 이른바 역절풍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맥이 침약하고 관절이 통통하고 누런 땀이 나오는 경우, 이것은 알고 보면 축수의 징후예요. 풍습상박 있잖아요. 그죠? 예, 풍습상박은 병의 원인으로서 이름을 붙였다면 역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병명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 축수의 징후죠. 그러니까 수기를 제거를 시켜주면 이 병은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죠.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축수의 징후인데 하필 왈골, 왈근, 왈간, 왈심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는 개지가부자탕이나 보증기탕류로 치료하면 된다. 또는 통치방으로서 오적산이 좋습니다. 예. 예, 저도 통치방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럴 때는 쓰면 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그냥 무난하고, 예, 보증기탕도 얼마든지 이거를 가감해서 쓸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 들지 말라. 고전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말고 자기가 배운 지식,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처방을 구사할 수가 있다. 네. 자, 부양맥이 부이활하면 활한즉 또 곡기시리요 부한즉 땀이 자출한다. 참, 여러분, 이 부양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부양맥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소양맥은 어떻게 보면은 소양맥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 차라리 부위활하면 여기서 끝나면 돼요. 활하면은 곡기가 시려. 이게 또 실은 뭐죠? 곡기가 시라고 한다는 게 이건 뭐죠? 부하면 땀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증상으로 말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증상이 돼야 되잖아요. 실이. 그러면은 이거는 승기탕을 쓰라는 얘기인가요? 이건 글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불성문, 글을 이루지 못한 글이죠. 예, 이런 거는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이거를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강해라 그러죠. 강해.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를 해석하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예. 모르기 때문에 강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는 올바른 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전에 가로되 부약은 위맥이요 곡기는 위기라 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이건 다 가설이죠. 이 가설도 증명이 될 만한 가설이 있고 증명이 안 되는 가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곡기는 위기다.
부양은 위맥이다. 변맥법과 평맥법에 보면은 부양의 활맥으로서 위기가 실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부양의 긴맥으로서 비기 강한 것을 예우로서 알 수가 있다고 하며, 소양의 맥으로서 신기를 또 후한다고 하니, 만약 이와 같은 설로는 중경이나 숙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후세 사람에 있어서랴.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해야죠. 아니, 여러분, 활맥하고 긴맥하고, 활맥은 예를 들어서 활맥은 약간 크면서, 약간 맥이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둥그렇다면, 긴맥은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구분이 됩니까? 이게 소음의 맥으로서 소음의 그 맥으로서 신기의 정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음맥은 어디 가서 관찰을 하죠? 또 그럼 소음맥은 있으면 태음맥은 왜 없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마도 이런 것은 선천 후천의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은 선천의 장부고 비장은 후천의 장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예. 그러나 이것은 한해악의 그 중기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발상이지, 상한론에는, 원문에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 예. 그래서 가운맥이 금기요약을 중경의 서라고, 중경에서가 아니라고 극구 비판한 게 바로 전부 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설로 한다면은 중경이나 숙하도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된다.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규명하기 어렵다. 규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규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부양맥이 부유하라면 이 정도까지 좋다 이거예요. 맥이 부유하라면 발열하고 한 자출이라고 요 정도로 말하는 것은 그래도 옳다. 그래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부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발열이 있고 땀이 흘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다. 그런데 활한저 곡기실하고 부한저 한자출자는 이것은 절대로 옳지가 않다. 한자출이라고 하는 건 병증이죠. 곡기실은 그럼 뭐죠? 과연 무엇인가? 이게 병증인가? 병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중경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위가실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데, 하물며 곡기실은 천만부당하다. 이와 같은 표현은 말도 안 된다. 예. 위가실 자체도 옳은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이거 다 후세 사람이 이런 게 바로 찬입이죠. 이런 게 찬입, 몰래 갖다가 살짝 집어넣은 글들이죠. 예. 위가실이니 위기불하니 무슨 이런 것저 전부 다. 예. 위가실은 예를 들어서 위중의 그 소화기 내에 진액이 고갈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조혈을 뜻하는 거거든요. 복만하고 서모한다든가 복통이 있다든가 변비가 있다든가, 그게 바로 위가실이죠. 예, 그거를 압축해서 위가실이라고 하니까 이거 후세 사람이 살짝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경을 아는 사람은 위가실이라는 용어 자체도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이 곡기실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거는 천만부당하다. 소음맥이 부이약하면 약즉 혈부족이요, 부죽 풍이니. 또 여기서 풍혈이 상박하면 즉 동통이 막 이렇게 동통하면서 막 당기는 듯이 한다. 이건 진짜 의미가 도대체
여기서 또 혈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또 이게 또 부는 또 풍이라고 나오고, 이 증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따른 증상이. 그러니까 글이 실증주의가 퇴보했다. 근계율학을 보면서 아, 우리 한의학이 약간 망조가 들었구나. 망조가 들어가는구나. 망조가 들어간 거예요. 그는 왜 한의학이 왜 망조가 들어갔느냐? 중국 철학사에서 이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이 도교가 사회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도교가 사회의 주류 현상을 띠면서 위주남북조 시대 때에 도교가 하면서 이 제가 눈을 그랬지만 새로운 이것도 뭐 좋은 뜻이든 나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생되면서 문자의 혼란이 문자의 새로운 용어 개념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조선이 말해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문자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결코 우리 한의학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다소 육아적인 그 육아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중국 철학사 공부하는 사람도 난리칠 수가 있는데 태폐 위진남북조 한나라가 무너지면서 중국 문화가 한 5, 600년 동안 태폐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문장 자체도 그러고. 예. 그래서 당나라 때 유종원이하고 한돼지가 고문운동을 벌인 이유는 바로 고문운동을 벌였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글 자체가 이 선진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선진 시대에 진나라 선진 시라고 그래요. 선진 시대에 그 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보다도 후세에 들어오면서 글들이 더 글쓰기 표현 자체가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실증주의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은 일종의 변두리 학문이기 때문에 주류 계통이 무너지면은 바로 이런 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발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준 이후로 부양맥으로 위맥으로 삼고 소음맥으로 신맥 삼으니 요약이 우리가 요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옛날 사람이 요약은 뭐라 그랬냐면은 문의가 오래되고 심오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입장에서는 요약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문의가 오래되고 심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탁과 가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므로 그 사실을 고찰하지 않고 그 단서를 따지지 아니하며 오로지 글만 믿는다면 내용 자체를 믿는다면 차라리 글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글은 없는 것만 못하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다. 맹자가 맹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 그때 서전의 일부의 글에서 서의 일부의 글에서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글을 전적으로 믿으면은 그 글은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도 이미 맹자 때 당시에도 위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위서들. 예. 이 중국의 그 위서의 그 문화 전통과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어마어마. 서전도 상당 부분 위서라는 거예요. 위서. 예. 그래서 근문상선이 고문상선이 제가 자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중국의 문어는 거의 위서의 역사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떤 좋은 뜻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위서하고 원본 이거를 구별을 하는데 나중에 공부가 치우쳐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증거가 있고 상식적으로 믿을 만한 거 이것만 취하면 된다. 자, 성인이 맥삽소하고 단기한 자출하며 역절통하여 불가굴신하며 모두 음주로 인해서 땀을 흘리다가 바람을 맞아서 그렇게 된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성인이에요. 성인. 풍성한 사람. 성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이런 것은 호흡곤란.
호흡곤란하면서 왜 땀이 나올까요? 호흡곤란에 땀이 왜 나올까요? 이 사람 땀 안 흘리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땀을 잘 안 흘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이 이열에 의해 가지고서 호흡곤란과 땀이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땀 안 흘리면 큰일 나는 거죠. 역절통으로 인해서 관절이 구부렸다 피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모두 술을 마시고 땀을 흘리는 때 바람을 맞아서 그런 거다. 자, 성인은 대충 경지 뭐냐면 원기가 왕성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원기가 왕성한 사람이다. 또는 서비는 뭐냐면 비인이라 해서 뚱뚱한 사람. 조문에서 이런 성인은 기육, 비후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이치가 닿는다. 이게 뚱뚱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아냐면은 대체로 비후한 사람은 피부 기육이 고밀해가지고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그 공규 개합이 땅구멍이 개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조절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본래 이 사람은 기가 울체되고 습이 많아요. 체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하의 수기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기육지간에 축적됐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고 끈적끈적한 울체가 돼가지고서 이 배설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땀은 나오긴 나오는데 끈적끈적한 땀이 나오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청경질에 막 원기왕성한 사람은 조금 아니고 이건 제 판단이니까 비육 기후한 사람이다. 기육 비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뚱뚱한 사람들. 단기, 호흡곤란, 증증멸. 그래서 제가 증증이라고 그런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훈증된 듯한 땀이 미한출하고 역절통, 불광구자가 많다. 이와 같은 증자는 알고 보면은 습열이 내외로 음한 것에 불과한 징후다. 요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요거는 내경에 나온 말이에요. 내경에 나온 말인데 제가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습열 음운, 습열 음원에 습열 음어외 이렇게 구별을 해서 했어요. 그러나 증상에 봤을 때는 습열이 음어 내외에 나타나는 징후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은 참 멋있죠. 모두 음주, 한출, 당풍, 소치자는 원래 이와 같은 소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술을 마시고 땀을 흘리다가 바람 맞는 경우 내재된 소인이 이로 인해서 더욱더 발동한 예다. 한 가지 예지 꼭 술 마시고 땀을 흘리고 바람 맞은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 그 배설 여하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배설 여부, 소변이라든가 땀이라든가 대변이라든가 따라서 통치방으로 저는 방풍통상상을 가감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참 이거 좋은 약이고 이거는 뭐 명처방이니까. 방풍통상사는 뭐냐면은 한토화법을 하나로 만든 처방이에요. 그냥 한토화법을 그냥 한 번에 토법은 좀 빼고 한 개 방풍통상산이죠. 이건 참 명약이죠. 만약에 경우 방풍통산을 먹고 나서 오히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은 혹각. 이거는 제 사견이니까 그냥 팔미지왕탕 생뚱맞은 처방인데 팔미지왕탕으로 치료하면은 의외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어떤 분인데 비만도 있고 체격이 굉장히 비우하고 그랬는데 방풍통을 썼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한 8미지왕탕 썼는데 체중이 그냥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팔미지왕탕을 보신지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팔미지왕탕도 소변 분리하고 그 수기를 배출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참 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묘해요. 당연히 방풍통산 먹고 효과를 볼 줄 알았는데 이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팔미지왕탕 썼는데 이걸 보고 효과를 엄청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도 한 번은 이렇게 바꿔볼 때 급진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가지고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팔미지왕탕 가지고도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서부터는 이제 처방 같은 거 나오면 우리가 후세방에 관한 처방 같은 거 중요한 처방들을 고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에